태국에 사는 18살 소녀 녹왈리사. 평소 그녀에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야, 쟤 봤어? 진짜 못생겼다. 저 얼굴로 난 밖에 못 다녀. 에이, 이런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다니 나쁜 X! 아니 어떻게 근데 이런 걸 자꾸 나만 시키지? 아, 동양 여자가 뭐 할 줄 알겠어? 소녀상 건립은 말도 안 됩니다. 일본이 한국을 보호한 이후에 한국에 유익한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의 고민은 자신의 외모 그리고 주변의 놀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너같이 못생긴 게 우리 자기랑 어울린다고 생각해? 당장 헤어져. 자, 정말 어이없게도 녹왈리사의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운 여성이 전화를 걸어온 거였죠. 대단하다. 아니 뻔뻔함을 넘어선 거 아니에요? 아, 대단하다. 믿었던 남자친구에게마저 배신을 당하고 얼마 남지 않은 자존감마저 정말로 바닥까지 떨어진 그녀. 결국 이때 그녀가 내린 선택. 너희가 비웃을 수 없도록 예뻐지겠어. 두고 봐. 자, 바로 성형 수술을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녹왈리사는 본인을 완벽하게 변신시켜줄 의느님을 찾아 고향 태국을 떠나서 어디를 왔느냐? 어디? 코리아, 한국에 왔습니다. 제대로 오셨네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아니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성형외과를 방문한 건데요. 야, 정말 정확한 곳으로 찾아왔네요. 자, 그렇게 그녀는 눈, 코, 요 턱선까지 싹 변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 이런 모습으로 정말로 그녀는 새롭게 태어났는데요. 어? 이 같은 사람이라고? 동일인입니다. 이 같은 사람이라고? 아니 근데 아니 그게 어디가 뭐, 같아? 아니 그러니까 예쁜 거를 떠나서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 근데 누군가가 성형수술을 통해서 본인이 자신감을 찾을 수 있다, 자존감을 찾을 수 있다면 뭐 왜 안 되나 싶어요. 아 당연히 저는 성형수술 찬성론자입니다. 실제로 눈밑지방 재배치를 제가 네. 했잖아요. 성형수술입니다. 정말 온몸으로 찬성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뭐 찌르고 뭐 빼고 다 했잖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형수술은요, 외모뿐만 아니라 그녀 인생에도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남자친구 다시 돌아왔나요? 어? 전화 왔나? 자, 녹왈리사가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어머, 이거 완전 맛있다. 태국에는 왜 이런 게 없지? 자, 바로 우리나라 아이스크림에 홀딱 반한 겁니다. 그래서 녹왈리사는 이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기로 결심. 대한민국에 머무는 동안 빙과 제품의 제작 기술을 습득했고 정말? 이건 대단한 분이네. 그 이후에 태국으로 돌아가 드디어 본인의 아이스크림 가게를 오픈했는데요. 자, 얼짱 사장님이 운영하는 맛있는 아이스크림 가게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불과 몇 개월 만에 가게가 자리도 잡고요. 매출도 억대 매출을 찍게 됐다고 합니다. 아유, 잘 됐네, 진짜. 아니 근데 전 남친도 이 소식을 들었을 것 같은데 네. 연락이 왔는지 안 왔는지. 연락 왔지. 자, 이런 거 궁금하시죠? 연락. 못났네 못났어. 근데 진짜 찌질하고도 참 나쁜 게요. 내가 잠깐 눈이 어떻게 됐나 봐. 우리 다시 만나면 안 될까? 난 원래 너뿐이었어. 다시 사정사정하며 사귀자고 고백을 했는데 자, 녹왈리사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요. 거절할게. 단칼에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럼 그래야지. 자, 다음 특종입니다. 자, 지난 2월 영국 최고의 미인대로 손꼽히는 미스 그레이트 브리튼 대회가 열렸는데요. 드디어 대망의 1위 발표의 순간. 자, 1위 수상을 한 26살의 젠 에키는 감격의 눈물을 글썽이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때는 2015년 에켄에게는 4년 동안 사랑을 키워오며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야, 너랑 같이 다니기 창피해서 더 이상은 못 만나겠어.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해. 자, 이렇게 갑자기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파혼을 통보한 이 못돼먹은 남자친구. 그 이유는 바로 에킨의 몸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아 진짜? 2015년 당시 그녀는 다소 체중이 좀 나갔었습니다. 또 워낙에 햄버거, 피자를 좋아하기도 했는데요. 점점 살이 찌더니 체중이 무려 110kg까지 늘어났던 겁니다. 아니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냥 뚱뚱하다고 결혼을 하던 걸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것 때문에 떠난 게 맞아요, 진짜. 그리고 그 누구한테 당신이랑 다니기 부끄러워 이런 건 정말로 혐오스러운 말이잖아요.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네. 제가 굉장히 혐오스럽죠. 자, 갑작스러운 파혼 통보에 큰 충격을 받은 에킨. 실연의 아픔에 폭식은 더욱더 심해졌는데요. 그러다 에킨은 훗날 본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살과의 전쟁, 다이어트. 잘했다. 아픔을 이겨내기도 하고 또 새 삶을 위해서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네,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좋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아주 잘 선택했네요. 자, 다이어트를 결심한 에키는 절대 끊지 못할 것 같던 패스트푸드를 모두 끊고 철저하게 식단 조절을 했고요. 퇴근 에 무조건 피트니스 클럽으로 향했습니다. 운동, 또 운동. 미안하다. 물론 너무 힘들어서 본인의 선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요. 그때마다 에키는 자신을 버린 남자친구와 비참했던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며 독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피땀 눈물의 시간들을 견딘 결과 에키는 2년 만에 무려 50kg 감량에 성공. 50kg? 저 왼쪽 사진 티셔츠가 살 빼기 전에 입던 옷인가 봐요. 본인이 있던 거예요. 진짜 독하게 했구나. 자, 그리고 그 뒤 자신감을 찾은 에키는 본인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요. 각종 미인 대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오. 자격 있다. 현명한 선택으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된 에킨이 전한 소감. 남자친구가 떠나는 날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게 일어난 일 중 최고의 사건이 됐죠. 그걸 최고의 사건으로 바꾼 건 에킨 자신의 선택과 노력입니다. 좌절하지 않았던 거. 아, 저분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남자친구가 바꿔준 게 아니고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네. 세계적인 애니메이터의 반전 과거.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 3, 인사이드 아웃. I thought you said we were gonna act different. Great-great-grandfather. 자, I 이 wanna be a 작품들 musician 속에서요. just like-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boy are meant to be a musician. 할리우드 애니메이션을 움직이는 캐릭터 창조자, 애니메이터계 금손 김재영 씨. 아우, 저분 기사는 많이 봤어요. 네.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이제는 많이 알려졌어요. 애니메이터란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 캐릭터의 움직임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정말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This is discussed. 애니메이션 캐릭터 입장에서는 정말 본인의 창조주. 그러니까 그렇죠. 신이죠, 저분이. 기쁨이 슬픔이 너무 귀엽잖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적인 애니메이터 김재영 씨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건 인생을 180도 뒤바꾼 큰 결정적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을 180도 바꾼 선택,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그의 직업은 애니메이터가 아닌 닥터, 의사였습니다. 에이? 의사예요? 예. 아니, 이게 어느 정도 연관이 좀 있어야 이게 이해를 할 텐데. 전혀 이제 연관고리가 안 보이죠. 너무 다르네. 전직 닥터 김재영 씨는요, 서울의 한 의대를 졸업한 뒤 대형 병원의 비뇨의학과에서 근무했는데요. 그런데 레지던트 1년차 의사의 길을 걷기 시작할 무렵에 생긴 고민. 의사라는 직업이 정말 과연 내가 진정 좋아하는 일일까? 정말 많은 이들이 꿈꾸지만 원한다고 모두가 할 수 없는 직업, 의사가 됐지만요. 그의 가슴이 원하는 건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은 바로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이었죠. 그런데 아들아, 의사가 되려고 얼마나 고생했니? 다시 생각해봐. 아, 만화는 취미로 해도 되잖니. 당연히 가족들의 반대가 클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했는데요. 오랜 고민 끝에 그의 선택은 바로 그래,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자. 결국 마음의 소리에 따른 그 이후 가족들을 설득한 끝에 2003년 김재영 씨는 애니메이션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 전세금을 탈탈 털어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진짜 엄청나다. 그 뒤에 미국에서 애니메이션을 공부한 김재영 씨는요, 무려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미국 최고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P사에 입사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캐릭터의 생명을 창조하며 세계적인 애니메이션을 이끄는 숨은 주역으로 자신의 꿈을 펼쳐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곧 P사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담은 애니메이션 소울이 개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김재영 씨께서 메인 애니메이터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 메인이에요, 지금. 사람을 살리는 손에서 이제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숨결을 불어넣는 그 신의 손이 되신 거네요. 그러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의사 가운을 벗고 꿈을 선택한 애니메이터 김재영 씨. 그가 남긴 한마디. 애니메이션이 좋아 의학을 포기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료해주고 있어요. 헝가리 북서부 주에르의 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50대 남성 라슬로. 그는 20여 년 전인 31살 무렵 극심한 알코올 중독에 빠져 가족에게까지 버림받고 거리로 쫓겨났는데요. 추운 날씨에 노숙을 하다가 동상에 걸려 한쪽 발을 절단하는 극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던 그. 아이고야. 아,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었네요, 그죠? 자, 그렇게 매일같이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어느 날 문득 그래.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노숙자 생활을 버리고 새 삶을 살기로 선택.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일자리도 구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소에도 다니며 자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무일푼으로 시작한 자립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문 배달 일을 하며 받은 월급은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 집, 전기, 수도세에도 늘 미납되어 끊기기 일쑤였죠. 아유, 안타깝다. 저러다 다시 노숙자 생활로 돌아오면 어떡해요? 그럼 안 되는데. 그러기 너무 힘든 생활을 이어가신 거죠. 그렇게 힘든 날들을 보내던 2013년 9월의 어느 날 기차를 기다리던 라슬로. 돈이 겨우 이것밖에 안 남았네. 이걸로 대체 뭘 살 수 있지? 가진 돈이 주머니에 있던 동전 몇 개가 전부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절망했는데요. 걱정이 되는 게 그 돈으로 또 술 살까 봐. 그러기 쉽죠, 사실. 중독에 있었으니까. 맞아요. 그 생각이 그거밖에 안 날 것 같은데. 자, 과연 어땠을까요? 수준에 있는 몇 푼 안 되는 동전. 한참 동안 깊은 고민에 빠진 라슬로. 그리고 그 기로에서 운명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그의 선택은 술도 빵도 아닌 복권. 그 선택의 결과는 unbelievable. 뭔데요? 잭팟! 상금이 무려 31억 5천만 원으로요. 헝가리 사상 최고액의 복권에 당첨된 거라고 합니다. 아, 웬일이야? 이후에 라슬로는 의미 있는 선택을 했는데요. 그런 게 또 있어야죠. 자, 춥고 위험한 길 위에서 수많은 노숙자 동료들을 잃었던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헝가리 노숙자들을 위한 자선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 우연히 얻게 된 행운을 혼자 누리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저러라고 하늘이 보내준 돈이네요. 아, 저 선택이 더 멋지네요. 감동적이다, 진짜. 맞아요. 우연한 선택으로 극적인 기적을 이뤄낸 라슬로. 그의 선택이 절박한 누군가의 또 다른 기적으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안겨준 취중 선택. 아, 그때 그 땅 살걸. 아, 그때 그 주식 샀어야 됐는데. 가치가 폭풍 상승한 뒤에야 하는 의미 없는 후회들. 그런데요, 중국에서 정말 뜻밖의 한순간에 일확천금 돈방석에 앉은 사람이 있습니다. 2007년 중국 베이징에 사는 엔지니어 허우는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에서 흥에 취해 술이 지기를 만나면 천잔이 부족하고 좋은 친구가 만나면 말없이 취한다 라며 즉흥적으로 시를 지어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있는 술에 말없이 취한다라는 뜻의 모옌쭈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 이름 너무 잘 지었다. 야, 장명소에서 지은 것 같다, 야. 친구들이 뜨거운 반응을 보이자 허우는 그래, 그럼 이거 상표로 한번 등록해볼까 하고 모옌쭈이라는 이름을요 중국 공상행정관리국에 우리 돈으로 약 12만 원을 내고 상표명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때 상표 등록을 한 그의 선택이 그냥 재미로 해본 게 말이죠. 네. 6년 뒤 상상도 못할 반전을 불러왔습니다. 저기요, 그 상표 제가 살게요. 얼마면 되죠? 에헤이, 제가 더 비싸게 살게요. 나한테 팔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바로 그해 허우가 등록한 상표명을 필명으로 쓰는 중국 현대소설의 거장 모옌이 중국인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기 때문입니다. 대박. 그리고 수상 이후 모옌의 인기가 폭발하면서요. 모옌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모옌의 고향인 산둥성에서는 모옌 기념관 설립에 그의 고향집은 관광지까지 되는 등 아주 모옌 열풍이 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주류 회사들이 허우가 지은 그 상표, 모옌의 이름이 들어간 상표를 발견했고요. 저마다 허우에게 거액을 줄 테니 모옌 상표를 넘겨달라는 러브콜을 보낸 거죠. 야, 웬일이야. 허우는 고작 약 12만 원을 내고 등록한 모옌쭈이 상표를요. 중국의 한 주류 회사에서 약 18억 원에 사갔다고 합니다. 6년 만에 상표의 가치가 무려 15,000배나 급등한 거죠.
아 근데 이게 말만 하고 나중에 이런 일 생기면 아 그때 사놨어야 되는데 그때 할 걸 이러는데 뭐든지 해야 돼요, 그죠? 결국은 행동하지 않은 자한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모모 잡고 옥타곤 진출한 여성. 지난 1월 1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UFC의 메인 이벤트 개최 행사에 전 세계 스포츠 팬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결전을 벌일 두 선수는 UFC계의 최고 스타인 옥타곤의 악동 코너 맥그리거와 백전노장의 카우보이 도널드 세로니. 본 경기 전날에 열린 개최 행사를 위해 무대에 오른 두 선수.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날 이벤트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선수들 말고 주인공이 따로 있나요? 자, 이날 팬들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은 두 선수 사이에 선 이 여성, 23살의 서머 타파사였습니다. 저분이 누군데요? 심판이에요? 자, 심판, 대표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용자. 용자라고? 때는 2019년 12월, 타파사는 미국 호놀루루의 한 가전제품 매장 경비원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매장 물건을 훔친 도둑을 발견한 타파사. 어머. 근데 알다시피 이게 미국은 총기가 있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위험을 감수하고 저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언제 총을 뺄 줄 알아. 그러니까. 자,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내던져 도둑을 잡는 선택을 한 그녀. 그런데 말입니다. 그 선택이 불러온 건 타파사, 당신은 오늘부터 파이어! 해고야! 뭐라고요? 타파사가 고객들이 있는 상황에서 위험한 행동을 했다며 타파사를 해고하고 만 것입니다. 자, 도둑을 잡은 용기 있는 선택 때문에 오히려 실업자가 돼버린 타파사. 그런데 타파사가 도둑을 잡는 CCTV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순식간에 큰 화제를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럴만해. 당시 누리꾼들은요, 가전제품 매장에서 일하기에는 아까운 재능이다 라며 크게 이슈가 됐고요. 그리고 타파사,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UFC 회사에 스카우트된 타파사가 선수들과 대회 전 UFC 메인 이벤트를 함께하며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처음으로 찍은 건데요. 아니 그러면 타파사가 뭐 UFC 선수로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오, 그럴 수도. 선수로 스카우트된 건 아니고요. 그녀의 재능과 정의로운 모습을 높이 사서 일단 바로 스카우트를 했고요. 지금은 함께 어떤 일을 할지 상의 중이라고 합니다. 용기 있는 선택 덕분에 자신의 가치를 아는 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은 타파사. 그녀가 만들어갈 멋진 미래를 응원합니다.